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반짝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예전에는요,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패턴이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날씨 패턴이 겨울에는 사만사온이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 예전에 굉장히 이런 날씨들이 좀 어떻게 규칙성을 가지고 주기성으로 바뀌어서 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후 패턴이 자꾸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규칙성이라든가 주기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지난주에 한 5일 정도 추웠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한 8일 정도 따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만4온이 아니라 5한 8온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말하자면 그 8온에 해당이 돼서 지난주 내내 평년보다는 아주 포근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는 또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주에는 뭐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상당히 기온이 높았던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 강원도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2.3도로 작년보다는 무려 5.4도가 높았고요. 평년보다는 2.7도 높은 아주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다음에 충청도 지역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3.1도로 작년보다는 5도, 다음에 평년보다는 3.3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간 동안 내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 전라, 제주도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6.6도로 작년보다 5.1도 그리고 평년보다 3.2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역별로 평균 기온을 보니까요. 작년보다는 5도 정도, 평년보다는 약 3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지난주가 포근했던 이유가 바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잖아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제가 일기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로 이 저기압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제주 쪽에는 비가 자주 왔지만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주게 되면 바람도 약하고요. 대기는 안정되고 그다음에 서풍을 받아서 그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매우 높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시청자분께서는 왜 그런지 그 상관관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바람도 강하고 그러면 지금 8일 동안 어제까지 8일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나빴는데 오늘은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정체되거나 쌓이지가 않는데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게 되면은 바람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 다음에 이 대기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 확산되질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다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같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만3이 추울 때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거죠. 따뜻한 4일 동안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추웠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해소가 됐고 목요일부터 또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 농도 좀 괜찮을까요? 이번 주에는 일단 그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갖다가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바람이 강하고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 대기가 정체되질 않아요. 대기가 확산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보통 아니면 좋은 상태로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대기질이 좋다고 예상하니까요. 마음이 벌써 놓이네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문제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경기 그리고 경남 해안 지방까지 다시 건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지금 건조 경보가 벌써 열흘이 훨씬 넘었어요. 이렇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는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그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한 제주도 지역으로는 평년보다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나 기타 지역은 뭐 평년보다 좀 적게 내렸는데 일단 지난주 그 강수량을 보면은 서울, 경기, 강원도는 0.3mm, 충청 지역은 0.6mm로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의 눈비만 내렸죠. 반면에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6mm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많았는데요. 이것은 제주도 지역으로 저기압이 아주 빈번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비가 적게 내렸다는 것을 확인할 점이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지방 이번 주 날씨는 어떨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이제 대륙성 고기압이 좀 강하게 내려오면서 일단 상당히 좀 기온은 좀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면은 내일은 일단 그 중부 지역이죠. 서울, 경기, 강원 지역으로 밤에 약하게 눈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충청 지역 한번 보시죠. 충청 지역을 보시면은 네, 충청 지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중부 지방 내일 눈비 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적설량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 예상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낮에는 되게 구름만 많겠고요. 네. 밤에 아주 약한 기압골인데 실제로는 좀 많은 지역은 빗방울로 약하게 떨어질 것 같고요. 네네. 눈이 이제 밤중에 좀 날리는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또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한 주간 계획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의 날씨는 어떨지 한 주간의 날씨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충청 지역도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보이는데 다만 충청 서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그 강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27일이죠.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강추위와 함께 충남 서해안 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요,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인삼 재배 시설의 차광막은 폭설이 내릴 때 굉장히 위험한데요.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걷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눈 예보가 있을 때는 이제 차광망이나 방조망 이런 것들을 갖다 꼭 걷어둬야 되는데요. 빛을 차단하는 차광망이나 새를 쫓게 한 방조망을 만일 설치했다면 눈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걷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위쪽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쪽으로 말아둔다면 눈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한 주간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남부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요일 이후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한파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한 4도에서 6도 이상 낮은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화요일서부터 대체로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수요일 날에는 구름이 좀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서부터 29일 사이에 전라도 서해안 지역, 다음에 제주도 지역으로는 폭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은 눈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목요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역시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량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상 요소가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제대학교 이중호 교수 연구팀이 기상 요소와 식량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 연구에 의하면 쌀은 평균 기온, 평균 습도, 평균 지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증가하고요. 보리와 밀은 평균 기온과 평균 습도가 높을수록, 콩등은 평균 지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쌀의 경우 강수량과 평균 풍속, 평균 이슬점이 높을수록 수확량이 줄어들고요.
잡곡의 경우 기온과 습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콩류는 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상 요소를 미리 알면 한 해 생산량 예측도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